정책 계속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오른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진짜 어떤지 한번 봅시다. 요즘에 갑자기 막 과거까지 해가지고 이야기 많이 하고 있죠. 인생에 가장 후회하는 게 서울 아파트 안 산 것이다 라고 하면서 2015년에 산 사례를 들어요. 2015년이면 괜찮았죠. 거품이 심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막 거래량 줄어들고 법인 매물 나오기 시작하고 규제 계속 강화되고 하니까 인제서야 그런 거 올리죠. 사실상 이런 얘기 언제 나왔어도 돼요. 9.13 전에 나왔어도 되고 12.16 할 때 작년 말 이런 거 할 때쯤에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와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원래 저런 기사들은 고점에서 써먹는 거죠. 예를 들어 2017년 12월쯤에 비트코인 이야기 막 하면서 그때 안 산 사람들 뭐 바보인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그 뒤로 뚝 떨어졌죠.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그렇다. 공급대책 나왔는데 실효성 글쎄 시작부터 엇박자. 문제는 이번에 8.4 공급대책에서 총 26만 2천호 공급 나왔었죠. 그런데 여기서 공공재건축이 이 중에 5만호다. 요거 안 나와도 돼요. 어차피 8.4 정책의 핵심은 공공재건축을 하겠다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자꾸 공공재건축 갖고 물고 늘어지는데 안 해도 21만 2천호죠. 부족하지 않다. 그런데 공공재건축을 하겠다가 아니라 핵심 입지에 공급해야 된다고 해서 자꾸 재건축 이야기 하는데 재건축 인센티브는 없다. 이게 핵심이죠. 지금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저번에 스트레이트 방송에서 이야기했고 저희가 작년부터 이야기했었죠. 집값 폭등의 원인은 2014년에 많이 나온 정책들 때문이다. 7월에 조이노믹스, 9월에 재건축 연화 완화 나왔죠. 12월에 부동산 3법이 나왔다. 부동산 3법은 분상제 폐지, 재초원 폐지, 조합원 3주택 허용 요거 3개였죠. 그러니까 요게 다 강남 재건축 띄우는 정책이고 초이노믹스는 뭐예요? 여기서 유동성 확보하는 거죠. 강남 재건축의 투기 가치를 높여주고 거기에 유동성까지 늘려줘 버려서 레버리지를 막 뻥튀기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가격이 쭉쭉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계속 뭐라 그래요? 공급 부족이니까 재건축 완화해라. 왜 이 이야기들을 계속 하겠어요? 저희 저번에 폭등한 이유, 폭락할 이유 이 영상에서 말했듯이 언론사 간부급들이 재건축 아파트, 특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 당연히 재건축 가치를 띄워야 하죠. 그들은. 물론 그거는 2018년 자료지만 많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재건축을 띄우려고 한다. 거기다가 플러스 재건축이 활성화되게 되면은 건설사들이 이익을 많이 보죠. 그러니까 건설사들 위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 평가 볼까요? 최악의 정책 710, 최고의 정책 8.4 긍정적이다. 710 정책, 임대차 3법, 6.17 대책 이거 3개가 최악이다 라고 하죠. 임대주택 폐지,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까지만 하고 그 뒤에는 다 말소시켜버리겠다.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강화. 그 다음에 임대차 3법은 일단은 2개 계약기간 늘린 거랑 보증금 인상률 제한. 그 다음에 6.17은 3억 이상 매입 시 기존 전세대출 회수, 규제지역 추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법인 최고세율 들어가 있었죠. 실수요자에게 가장 피해가 큰 대책, 이게 최악 아니에요? 만약 꼽는다면. 최악에서 지금 여기 실수요자들 피해 큰 대책에는 710 대책은 들어가지도 않더라. 그런데 왜 최악으로 꼽을까요? 이유는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서 나오는 거 8.2 대책, 투기과열지구, LTV 주담대 40%로 축소라고 했는데 왜 축소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원래 2012년에 1월 도입되기로 했던 바젤3가 MB정부 때 밀어버렸죠. 다음 정부로. 2012년 12월로 밀었는데 요것도 언제까지 밀어버린 거예요? 다음 정부까지 또 밀었다. 그래서 언제 시행됐어요? 2018년에. 그러니까 2017년에 미리 대출을 규제를 했었어야 되죠. 바젤 협약이라는 게 1, 2, 3 때 늘 보면은 문제가 뭐다? 위험 자산에 돈을 너무 많이 빌려준다. 그러니까 은행이 자기 자본 비율을 확보하고 대출을 위험 자산에 가지 않도록 제한해야 된다. 부동산이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안전자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젤 1 때 무너진 게 일본 부동산이었죠. 그리고 바젤 2 시행 시기에 무너졌던 게 미국 부동산이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하면서 무분별한 모기지 대출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낀 것은 굉장히 위험 자산이다. 왜냐하면 황금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라고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안전자산이라고 계속 홍보하죠. 부동산 관련 유튜버들은 부동산 안전자산이다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죠. 왜? 지들 돈 벌어먹고 살려고. 그 다음에 뭐 6.17 확대되면서 거기 샀던 사람들 걸리니까 그런 건데 사실상 계속 확대될 때마다 계속 걸렸는데 유독 6.17 때 강했다. 이때 정책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반대가 심한 거죠. 그 다음에 뭐 12.16 15억 초과 대출 금지 이거 실수요들이 피해보는 대책이에요. 종부세 인상, 그 다음에 공시가격 인상은 당연히 인상돼야 되죠. 현실화율 떨어뜨릴까요?
집값은 오르는데 보유세 강화,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 피해가 큰 지역이냐? 분상제 지역 확대가 왜 실수요자 피해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도움된 대책, 84 대책, 청약 확대하고 공급 대책하는 거죠. 12, 13 대책, 이거 뭐예요? 임대사업자, 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 827 대책, 1, 2위로 꼽은 거 뭐예요? 공급, 건설사, 개이득이죠. 이렇게 공급하면 돼요. 굳이 재건축 안 해도 돼요. 건설사들 안 죽어요. 그런데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건설사들이 챙겨가는 게 적으니까 자꾸 재건축을 풀려고 하는 거고, 왜 분양가 상한제에 그렇게 이악 물고 반대하느냐? 건설사들이 많이 남겨먹는 게 없어지니까 그렇죠. 요거 임대사업자, 이게 임대사업자 때문에 가격 띄우는 정책이었죠. 그런데 왜 이거를 잘한 정책이라고 할까요? 저 전문가들, 집값 잡을 생각 없는 전문가들이죠. PD수첩이나 이런 데서도 임대사업자들 혜택 때문에 집값이 떴다, 이번 정부에서 그 정책이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데, 저렇게 기사에서 유도하는 전문가들은 늘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다? 쥐들이 투기하고 투기 유도해서 실수요들이 비싼 가격 거품으로 사게 만들어서 그 차익만큼 챙겨 먹으면서 불로소득 올리고 그걸로 놀고 먹는 인간들이다. 그런 작자들을 전문가라고 불러서 하고 있다. 저런 게 언론의 현실이다 라는 거죠. 임대사업자 혜택, PD수첩에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죠. 아파트값 폭등, 임대사업자 혜택 때문이다. 이번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잘못했다 라고 그랬죠. 그런데 임대사업자 혜택을 준 정책이 두 번째로 잘한 정책이래요. 건설사한테 직접 혜택 주는 거 말고 그 다음에 가격 띄우는 정책을 잘한 정책이라고 하는 거죠. 전문가들 맞아요? 저런 사람들을 잡아야죠. 특사경에서. 그 다음에 710 대책 최악의 정책이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래요? PD수첩에서 여기 토지시민연대 대표 82 대책에 보유세가 빠져있고 양도세 과세가 별로 안 하는 걸로 봐서 의지가 없군. 그래서 710 대책 때 뭐 강화했어요?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새로운 부동산 3법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거 3개 강화하니까 집값 잡는 정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최악으로 꼽는다. 710 대책이 집값을 때려잡기 가장 좋은 정책이기 때문이죠. 이게 다주택 매물을 유도하는 정책이고,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데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급 정책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최악의 정책이죠. 지들이 손해보는 정책이니까. 공급 부족 프레임 잡았죠. 분양제 시행한다고 하니까 공급 부족 한다고 해서 갈팡질팡 정책 도마위 하면서 한 해는 4만채, 많게는 4만 5천채 정도를 필요한 수요로 보고 있다. 84 공급 정책 보면은 매년 6, 7만 채씩 나오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아직도 공급 부족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재건축 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번 교수형, 그 형 뭐라 그래요? 84 공급 정책 3년에서 5년 뒤에 효과 나온다. 부동산 1타 강사 빠슝, 그 사람도 5년 이상 돼야지 효과 나온다. 이 얘기 하면서 그 전날에 8월 3일 날 혹은 그 전에 했던 이야기들 보면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하라고 그래요. 근데 재건축 재개발은 저 84 공급 정책이랑 다르게 멸실이 생기죠. 효과는 똑같이 3에서 5년 뒤에 나오는데 멸실이 생기니까 지금 당장은 공급 부족을 가속화시키는 정책인데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본인이 반대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하는 말도 중언부언하고 횡설수설하는 사람들을 부동산 전문가라고 인정하고서 이게 좋고 이게 나쁜 정책이다 라고 하는 거를 기사에서 그대로 내고 있다. 신념도 계획도 분석도 없이 그냥 무조건 프레임만 잡아서 밀어붙이는 것들이 지금의 현실이다 라는 거죠. 그거에 언론이 동참하면서 선동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임대차 3법도 벼룩 잡으려다 초과상관 태웠다. 태웠어요. 전세 1억 올려달라네요. 안 되죠. 8월 이후에 왜 이런 기사 없어요? 나가달라네요. 이런 것만 나오죠. 나가달라는 것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맨날 방법 알려준다고 전세 대출 연장 안 된다 뭐 이런 거 임대인들한테 방법만 알려주고 있죠. 사실상 법령 똑바로 읽어보지도 않고 기레기들이 젠트리피케이션 속출 시행 전에 나온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시행되고 나서 밀려나고 있나요? 밀어내려고 하면 갱신 청구하면 된다. 지금부터 1회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재계약한 거 소용없다. 그 전에 묵시적 갱신한 거,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묵시적 갱신한 것도 상관없다. 앞으로 1회는 연장 가능하다 라는 건데, 전월세 매물이 급속히 줄어드는 이유는 뭐다? 재계약 때문이죠. 외지인에 의해서 기존 거주민들이 밀려나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재계약하는데 무슨 젠트리피케이션이에요. 매물이 주는 건 재계약 때문인데. 그리고 신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거는 아직 신규에 대한 법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띄우려고 하는 건데 5% 상한으로 재계약되는 매물들은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젠트리피케이션은 무슨 젠트리피케이션이에요. 재계약하려면 할 수 있었지. 계약갱신 청구권 할 수 있었고 밀려난 게 아니죠. 본인이 거부한 거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 안 한 거죠. 물론 1개월도 안 되는, 그러니까 8월에 연장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매물잠금 뚜렷 팔아달라는 이야기 없다. 7월 13일 3일 만에 기자가 조사가 가능해요. 매물잠김 이런 거 나왔다는 거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한 달쯤 뒤에 지표가 나오죠. 그리고 거래량이 감소하면은 무조건 매물잠김이라고 하는데, 거래량 감소한 거는 실질적으로 수요 감소죠. 무조건 매물잠김이라고 우기는데, 매물은 잠겼고 거래량도 감소했으면 가격이 폭등해야 되죠. 매물잠김이 맞으면. 그런데 상승세는 꺾였다고 그랬죠. 710 이후. 그런데 바로 이런 이야기 하고 있다. 태릉 골프장 발표 하루 만에 호가 9억원 급등. 어디? 갈매. 오릴 때예요. 노원구가 이렇게 있고 구리가 이렇게 있는데, 태릉 골프장이 여기고 라인은 이렇게 다니죠. 4호선 같은 거. 그리고 구리가 여기 있다. 그럼 여기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보다 좋은 입지에 여기가 들어오는데 여기가 왜 올라요? 좋은데 공급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따질 거면은 예전에 일산하고 이게 은평구 있죠. 요 사이에 창릉 신도시 들어온다. 여기는 교통까지 놔주죠? 그러면 일산이 급등했어야죠. 근데 왜 일산은 급등 안 했어요? 기자들이 일산은 떨어진다고 깠기 때문에 급등을 안 한 거죠. 일산은 왜 깠어요? 지금 국토부 장관 처음에 나왔을 때 일산으로 나왔었죠. 일산 거주하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여기는 까는 거잖아요. 딴 데는 다 오른다고 하고.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요건 들어오게 되면은 교통도 안 들어오고 도로는 더 막힐 건데. 구리에서 서울 넘어가는데 엄청 막히죠? 출퇴근 시간에. 그런데 더 가까운 데서 더 많은 차들이 쏟아져 나온다. 마이너스죠. 구리 갈매지구에 대해서는. 그런데 왜 플러스라고 그래요? 710 대책이 나왔는데도 호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거는 허위매물 신고. 대거 적발됐으니까. 지금도 대거 적발됐고 적발 안 된 사람들도 많다. 지금 당장 효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하죠. 연말에 효과 나오고 내년 초에 효과 나오도록 만든 정책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른다고 제발 아파트 좀 팔지 마세요. 보유세 계속 많이 내고 나중에 양도세는 적게 내시면 돼요. 안 내셔도 돼요. 5억 됐던 거 10억 갔다가 여기서 보유세 쭉 내시고 다시 5억까지 떨어져서 이때 파시면 양도세는 안 내도 되잖아요. 양도 차익이 없으니까. 보유세 많이 내고 애국자 되세요. 팔지 말고. 그리고 집값 오른다고 호도하는 인간들은 팔지 마세요. 계속 가지고 있어 보세요. 낼 수 있나? 결론,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버텨도 다주택자들, 특히 임대사업자, 그 다음에 뭐 법인, 이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본인 버틸 여력 가지고 있으면 계속 가지고 계세요. 가격은 이 사람들이 떨어뜨려 줄 거고, 실수요자들 매물은 이쪽에서 내줄 거고, 본인은 종부세 많이 내고 애국자 하시면 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